뉴저지 한인들의 대표적인 타운인 리치필드의 서쪽 그랜드 애비뉴의 일대 개발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롱아일랜드 열차 노선 운행이 엠트랙 수리가 시작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어 출퇴근 승객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이 막을 내리면서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등이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9의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올해 세금 환급이 대폭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새해 첫 무역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와 함께 뉴저지 한인들의 대표적인 타운인 리치필드의 서쪽 그랜드 애비뉴 일대 개발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리치필드 데니스 심 시의원은 취임식에서 리치필드 타운 발전을 위해 조닝 변경을 해서 그랜드 애비뉴 서쪽 지역을 중점 개발하는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 의원은 임기 동안 한인 사회는 물론 리치필드 타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산업 용지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랜드 애비뉴 일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해 대규모 상가 등이 지어지고 많은 한인들이 들어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전 선거 공약으로 리치필드 발전을 위해 46번 도로와 H마트 중간 지역에 있는 200에이커 넓이의 산업 용지를 개발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와 연결된 그랜드 애비뉴 일대는 뉴저지주는 물론 뉴욕시 등에서 한인 투자자들이 건물과 토지를 꾸준히 매입 관리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그랜드 애비뉴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자동차, 사우나 등 업소와 함께 한인 업체 사무실, 웨어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롱아일랜드 열차 노선 운행이 엠트랙 수리가 시작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어 출퇴근 승객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예고된 터널 공사 시작으로 롱아일랜드 열차 노선 운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퇴근 러시아워에 수시로 변경될 운행 시간표에 해당 승객들은 사전에 미리 시간표를 조사해야 합니다. 펜스테이션의 경우 이러한 변경은 3월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이 구간 이용자들은 가능하다면 러시아워를 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노선의 우드사이드의 서쪽 지역 역시 2월 1일까지 방해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이종철 시의원이 부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펠팍 부시장에서 자진 사임했다며 크리스정 시장이 취임한 만큼 부시장직까지 한인이 맡는 것은 타운 화합을 위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제이슨 김 전 펠팍 부시장의 후임으로 2015년 8월부터 약 3년간 부시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뉴저지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에도 펠팍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부시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시의원으로는 계속 활동합니다.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5선에 성공해 올해부터 3년간 시의원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펠팍 부시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크리스정 시장은 당분간 부시장직을 공석으로 두고 추후에 적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이 막을 내리면서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등이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9의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소식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스베가스에서 8일부터 나흘간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도 대거 참여합니다. 한국 ICT 기업들은 본격적인 5G 상용화를 앞두고 관련 기술들을 전시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도 처음으로 CES에 참가해 기술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SK텔레콤도 5G와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입니다. 동시에 SM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홀로박스, 가상현실 등 5G 실감 미디어도 공개됩니다. 또 스마트시티 기술을 결합한 한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홈서비스 로봇도 선보입니다. 홈서비스 로봇은 안면 인식을 통한 맞춤형 대화, 외국어 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중국 바이두가 개발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한국 자동차들도 선보여 자율주행차 시대를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LG전자는 전시장 입구에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니지 269장을 이어붙여 초대형 올레드 폭포 조형물을 설치, 입장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 측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이번 2019년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 18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펜실베니아 학부형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에 대비해 학생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사들에게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방안에 반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약 90마일 떨어진 탄광 지역인 타마쿠아에서 학부형들이 교사들의 교내 총기 반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지역은 세 개의 학교에 2,100명의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곳으로 펜실베니아주에서 처음으로 교사들의 총기 휴대가 허락된 곳이기도 합니다. Primary, she is very anxious about having a teacher have to carry a weapon. That's an officer's job and she sees it as such. The teacher's role is to teach. A nurse's role is to be a nurse. We should not be putting those extra roles on a teacher when it's out of their scope. 교사들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은 텍사스주, 미조리주, 오하이오주를 포함 여러 주로 확산될 전망인 가운데 학생들의 보호와 안전엔 동의하지만 교사들이 교단에서 총을 찬 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펜실베니아 교사 노조도 교사들의 총기 휴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므로 향후 교사들의 총기 휴대 허락에 제동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올해 세금 환급이 대폭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3주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되자 IRS 업무가 마비되면서 세금 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방소득세 신고 조항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는 데다 셧다운까지 겹치면서 자칫 세금 환급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1, 2주 안에 종료된다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2월을 넘긴다면 세금 환급 시기가 연기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세법이 바뀐 것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납세자들은 이를 잘 숙지한 후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은 신청 후 이르면 3주 내, 보통은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는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면서 회담 장소로 어디가 낙점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장소로 3곳을 검토 중이라며 비행거리 내라고 언급한 점을 미뤄 아시아 국가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곧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양국이 어떤 후보지들을 두고 협상에 임하는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주목할 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 장소로 3곳을 검토 중이라며 항공기 비행거리 내라고 언급한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에 이동 능력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돼 북한과 가까운 아시아 국가로 낙점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북한 양국의 부담이 적은 정치, 외교적 중립 무대가 유력해 보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한반도 비무장지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은 회담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국가로 꼽히며 지난해 말에는 베트남 고위 당국자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자국에서 개최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1차 회담 당시에도 회담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고 몽골 역시 북핵 해결을 위한 중재자임을 자임하면서 회담 개최지 제공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판문점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비핵화 이해 당사국에 속하는 데다 장소의 상징성 때문에 미국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새해 첫 무역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말 90일간의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협상입니다. 양국 모두 이번 협상 대표단에 관련 부처 협상 실무자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측은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비롯해 재무부, 상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간부들을 파견했고 중국 측에서는 상무부를 포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부부장급이 총 출동했습니다.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안보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런 요구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재개, 지식재산권 강화 조치 등으로 성의 표시를 한 상황으로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역 전쟁의 본질은 외교 안보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이어서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긴 쉽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협상 시한은 3월 1일까지로 그때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역 전쟁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대표 스타였던 웨인 루니가 지난해 말 미국 공항에서 음주 소란으로 체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루니는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댈러스 공항에서 공공장소 주취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루니는 공항 출입구에 경보를 울리게 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범죄 벌금 25달러와 소송 비용 91달러를 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젊은 소방관인 스티븐 폴라드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폴라드는 일요일인 7일 오후 10시경 플랫부시 동쪽 벨트 파크웨이 선상에 있는 밀 베이신 브릿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출동해 사고를 수습하던 중 다리 위에 뚫린 틈새로 발을 헛디디면서 60피트 아래 강물로 추락했습니다. 폴라드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폴라드의 집안은 아버지, 동생 등 3명이 모두 소방관으로 일하는 소방관 가족이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브롱스 지역 5층짜리 코앞에 갇혀있던 일가족 5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화재는 지난 토요일 새벽 브롱스 지역 코앞시티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집안에는 30대의 어머니와 아이 등 5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창문을 깨고 연기가 자욱한 아파트 안으로 진입해 실신 상태인 모녀를 구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이어 욕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욕실 안에 쓰러진 7살짜리 아이를 구했습니다. 이들 일가족 5명은 자코비 메디컬 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회복 중입니다. 커네티컷에 있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관들이 80여 마리의 강아지 구출 작전을 벌였습니다. 커네티컷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오후 9시경 댄베리에 있는 애완견 가게 퍼피러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86마리의 강아지를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 작전에는 인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주민들과 지나던 운전자들도 자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소방관들과 함께 불타는 가게로 뛰어들어가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모든 강아지들은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제29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명희 후보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비대위 측은 지난달 30일 회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서류를 갖춰 후보 등록을 했던 정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를 사퇴한다고 한인회에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정 후보 사퇴로 회장 후보 영입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크리스정 시장의 취임으로 공석이 된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한 자리는 한인 앤디 민 후보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 후보는 정 시장이 추천하고 시정부 주류 인사들의 지지 선언을 받아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를 거쳐 펠팍시 의회에서 2명의 후보를 제치고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반값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에 대해 공식적으로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거나 푸드 스탬프를 받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반값 메트로카드는 즉시 제공합니다. 하지만 연방사회보장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들은 오는 4월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전설적인 록밴드 퀸과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노래를 그린 보헤미안 랩소디가 로스앤젤레스에 열린 제76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프레디 머큐리 역으로 열연을 펼친 라미 말렉은 생애 처음으로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세계 제주 대회를 위한 홍보단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내년 10월에 펼쳐지는 세계 제주인 대회의 이 홍보를 위해서 내년 10월 언제부터 한다는 그 행사 일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내년 10월 12일부터 네. 14일까지 2박 3일간 네.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네. 이에 앞서서 이제 네. 탐나문화제도 개최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개최하게 된 배경과 이제 어떤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개최된 배경은 이제 그 재외도민 총연합회에서 이제 희망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그다음 제주 상공인 세계 상공인 포럼 할 때도 경제인들만 모이지 말고 네. 이제는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네. 예술인, 체육인 모든 분야 다 하고 소외됐던 분들도 다 해외에 계신 분들, 육지에 사시는 분들 다 초청해서 네. 제주에서 한마당 대회를 열어보자. 제주의 네. 발전을 위해서. 네. 그리고 감사의 표시도 하자. 네. 그런 취지 있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이 세계 제주인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면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나요? 주어지나요? 어떻게? 그럼 당연히 오시면은 뭐 네. 식사 대접하고 주무시는 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 혜택도 있나요? 네. 초청하면은 당연히.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프로그램은 준비가 되어 네, 있죠? 지금 현재 크게 이제 그 주 프로그램으로 이제 한 5가지가 되는데요. 네. 제주 아일랜드 이제 디아스포럼이라고 네. 그런 행사하고 제주인들이 이제 성공한 네. 이제 그 스토리 토크쇼. 또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 교류. 네. 제주인들끼리 이제 비즈니스 교류의 장도 마련해지고요. 이제 청년들. 제주의 청년, 세계 제주 출신 청년들끼리 또 청년들끼리 네트워크할 수 있는 그 교류의 장도 되고. 네.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제일 큰 행사입니다. 제주인 화합이방.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모든 제주인 세계에 계신 분들 모두 제주의 땅에서 한 자리에 모인 큰 마당 잔치가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어떤 메인 프로그램, 뭐 부대 프로그램 뭐 이런 네. 것들이 세분화되어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있어야죠. 네. 부대 행사로서는 이제 우리 그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네. 그 제주인들이 100년의 역사를 한 곳에 모아 있는 이게 제주 이주사 전시회. 네. 그것도 하고 기업인과 이제 해외 바이어들끼리 제품을 전시하고 네. 상담하고. 네. 그다음 이제 마케팅도 하고. 네. 거기에 또 이제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 오신 분들도 타지에서 오래 사시다 보면 제주 전통을 잊지 않을까, 네. 잊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때 이제 그런 전통 문화 체험 이런 거요. 제주도의 또 전통 문화는 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또 다시 또 리바이벌 할 수 있는 네. 그런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겁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 제주 이 내년의 행사를 위해서 이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주인 출신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손에 가슴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10월 12일이거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네. 예, 나이, 연령, 성별 관계없습니다. 제주인의 제주인 출신. 출신은 모두 초청하고 있으니 네.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근데 그걸 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네, 지금 각 도민의 네. 제외 도민의 뭐 세계 이런 조직들이 있으니까요. 네. 또 이렇게 연락들이 또 다 갈 겁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제주에서 네. 태어나지 않았는데 네. 제가 거기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렇다면은 제주 출신이 아니어도 네. 그 행사에 참여할 수는 그럼요. 당연히 청소- 있나요? 아유, 많이 와주시면 더 고맙죠. 아, 예, 그렇군요.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아까 관광공사 이사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아직도 저희들이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네. 이런 행사를 하는지 제주도민들은 물론 잘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교민들, 교포님들께서 혹시 주변에 우리 제주 출신들을 알고 네. 계신다면은 이런 행사가 있더라 해서 많이 구전 홍보를 해주셔서 네. 이분들이 꼭 빠짐없이 네. 내년 우리 고향에서 열리는 행사에 네.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네. 또- 네, 그럼요. 네, 실은 그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사님께서 이 네. 취지를 이제 제주도 의회에 네. 예, 설명을 하시고 네. 제주도 의회에서 또 기꺼이 또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여기서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 10월에 치러지는 세계 제주인 대회 홍보단과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5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